스스로 핵심 정리, 산업혁명과 산업사회의 형성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이제 산업혁명이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영국에서 시작됐다라고 하잖아요. 영국에서 시작됐다라고 하는데 사실 유럽에 전체적으로 자본주의가 발달했기 때문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자본주의가 어떻게 발달했는지를 먼저 얘기를 해보면 일단 신항로 개척 이후 시장이 확대되죠. 그래서 유럽에서만 활동하던 상인들이 그 대서양 무역을 통해서 그다음에 인도양 무역을 통해서 전 세계를 누빌 수 있는 그런 상권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시장이 커지죠. 시장이 커진 데다가 그 아메리카 대륙에서 금과 은이 대량으로 유입되어 오면서 가격 혁명이 일어나게 됐었고요. 그리고 상업혁명, 그러니까 시장이 커져서 팔 수 있는 곳이 많아지다 보니까 물건을 많이 생산해서 많이 판매하는, 그래서 상행위 자체가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그런 상업혁명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상인들이 다량의 자본을 축적을 하면서 그 상인들이 전에는 이제 상인 길드가 이런저런 제약을 많이 걸었었단 말이에요, 유럽에서. 그런데 이제 그것 상관없이 농촌에까지 영향력을 끼치게 되면서 이제 상인이 농촌에서 수공업을 담당하던 사람들에게 자본이 받쳐주니까 돈을 먼저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공업자들이 물건을 만들기 전에 먼저 대금을 지급하는 게 바로 선대제예요. 먼저 선자에 대금 대자거든요. 그래서 먼저 대금을 지급하는 선대제와 그다음에 매뉴팩처라고 하죠. 공장제 수공업이라고 하는데 그전에는 이제 수공업자들이 소량 생산을 했다라고 하면 대량 생산하는 공장처럼 수공업자들이 대량으로 생산하는 그런 형태. 특히 이제 자본가가 수공업자들이 일할 수 있는 공장을 만들고 거기에 수공업자들을 고용해서 생산하는, 그래서 기계가 만들지 않는다 뿐이지 그러니까 여러 명의 수공업자들이 물건을 다량으로 생산을 해내는 그런 매뉴팩처 시스템이 도입이 되게 되면서 생산량이 많아지고 이런저런 이제 상업이 발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1, 2번에 정리가 되어 있는 거 보면 선대제는 상인이 농민이라고 지금 되어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수공업자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공업자에게, 그러니까 농민들이 수공업으로 돌려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료와 필요한 시설을 공급해서 생산하게 하는 제도가 바로 선대제고요. 그 다음에 공장제 수공업 위에 나와 있던 매뉴팩처입니다. 그래서 매뉴팩처로 분업과 협업을 통해서 생산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공장처럼 수공업을 하는 게 바로 매뉴팩처예요. 그래서 그 공장에 기계들이 뭐 어떤 기계는 포장지만 계속 찍어내고 어떤 기계는 이렇게 제품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어떤 기계는 그거를 포장하고 이런 이렇게 분업이 돼 있잖아요. 근데 수공업자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공장 돌아가듯이 수공업자도 그 포장지만 만드는 사람, 그다음 물건만 만드는 사람, 그다음 포장만 하는 사람,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분업이 되고 그게 협동이 이루어져서 하나의 완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분업과 협업이 생산 방식으로 자리를 잡게 되죠. 여기에서 이 매뉴팩처 시스템에서 사람이 분업으로 나눠져서 했던 일을 기계로만 바꾸는 게 바로 산업혁명이에요. 그래서 동력만 바뀐 거라고 보시면 돼요. 움직이는 컨베이어 벨트처럼 이제 돌아가는 그런 수공업자들이 수공업자 대신해서 기계가 그걸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산업혁명은 기계 발명과 기술 혁신으로 나타난 산업 발달을 의미하는데 영국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죠. 영국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게 된 여러 배경이 있는데 일단은 영국에는 풍부한 지하자원이라고 여기 되어 있죠. 풍부한 지하자원, 특히 뭐가 많았냐면 석탄이 많았고요. 석탄과 철광석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풍부한 철광석과 석탄을 바탕으로 산업혁명을 이룰 수 있었고, 게다가 우리 수업 시간에 계속 얘기했었지만 영국의 별명 중에 하나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잖아요. 전 세계의 식민지가 곳곳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해외 시장을 어마어마하게 확보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도 팔 곳이 있는 거죠. 거기에 그 인클로저 운동이 계속 지속됐기 때문에 인클로저 운동으로 노동력이 다량으로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인클로저 운동, 특히 여기 인클로저, 2차 인클로저 운동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자본주의적 농업 경영이 이루어지면서 농민들이 많이 몰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값싼 노동자가 되다 보니까 노동력이 확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식민지를 경영하고 이제 중상주의 거기에다가 그 인클로저 운동으로 양모가 많잖아요. 그걸로 이제 모직물 공업을 많이 발달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직물 공업으로 자본이 대량으로 축적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시민혁명이 영국이 미국이나 프랑스보다 되게 빨리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시민혁명으로 인한 정치적인 안정이 되게 빨리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치적 운동이 많이 없어서서 그래서 유럽의 다른 국가들보다 먼저 산업혁명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일 먼저 산업혁명에서 제일 먼저 기계가 생산을 한 것은 뭐랑 관련이 있냐면, 면직물 산업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 인도에서 면화가 많이 재배가 되거든요. 인도가 이제 영국 식민지였단 말이에요. 영국이 이제 식민지가 됐는데, 이 면직물에 대한 수요가 많이 커지게 되면서, 이 면직물을 빨리 많이 만들기 위한 방법을 고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실을 뽑는 기계인 방적기를 발명하면서 그러니까 대량 생산의 길이 열리게 되죠. 그래서 방적기와 방직기. 그러니까 방적기는 실 뽑는 기계. 실 뽑는 기계, 그 다음에 방직기는 직조하는 기계죠. 그, 직물, 옷감이죠. 직물 만드는 기계. 방적기로 뽑아낸 실을 방직기로 옷감으로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되면서, 그래서 이때 산업혁명을 통해서 공장제 기계공업, 공장제 수공업에서 사람 손이 아니라 기계가 물건을 만드는 공장제 기계공업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본주의 경제가 더 발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되는데, 이 기계를 만든 것을 사람이 돌리는 거에서 뭐로 바뀌냐면, 그 기계가 스스로 돌아가게 하는. 그래서 움직이는 힘, 동력이죠, 동력. 동력을 발전을 그러니까 만들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공장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빠른 생산을 하게 되는데, 이 동력혁명에, 그러니까 새로운 동력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스스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동력원이 등장을 하는데, 그거를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 수증기로 그 피스톨을 돌리는 증기기관의 원리를 발견을 해서 그래서 증기기관을 새로운 동력으로 만들어내죠. 그러면서 이때 이 증기기관을 교통기관에도 적용을 시켜서 증기기관차, 증기선 뭐 이런 것이 발달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기관차, 철도, 운하 이런 게 건설돼서 교통이 혁신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돼서 교통혁명도 이 시기에 일어나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통신혁명도 일어나게 되는데, 그 전선을 이용해서 그 신호를 보내는, 그래서 모스보 들어보셨죠? 모스가 이제 유선으로 전선을 이용해서 뚜뚜뚜 막 이렇게 소리나게 해서 그 신호를 만든 그런 모스의 그 유선 전신이 이때 발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걸 이제 벨이 전화를 발명을 했고, 그 다음 마르코니라는 사람이 무선 전신을 발명하면서 통신에도 혁명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력혁명과 교통통신혁명을 통해서 산업화가 보다 더 빨리 많이 넓게 퍼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19세기 전반에는 영국에서 이제 먼저 시작됐다고 했잖아요.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이 그 영국과 가까운 벨기에, 프랑스로 퍼져나가고, 그다음 19세기 후반에는 그러니까 독일은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죠. 왜 후발주자가 될 수밖에 없었냐면, 독일은 우리 지난번에 배웠지만 통일 제국이 된 게 18세기 중반 이후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안정을 이루고 난 후에야 정부 주도로 산업혁명을 뒤늦게 하게 되고요. 미국도 정치적 안정이 이루어진 후에 가능해지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산업화가 막 이루어지긴 하는데,
산업화가 막 이루어질 때 이제 그 2차 세계대전, 아니, 2차 세계대전, 남북전쟁이 막 일어나게 되면서 잠깐 주춤했다가 다시 이제 일어나게 되는 미국에서 산업화의 확산 과정을 19세기 전반과 후반에 이렇게 막 발달한 국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산업화가 이제 그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막 이루어지는데 이게 그 어쨌든 그 산업혁명 전과 후가 사람의 삶이 엄청나게 달라지잖아요. 그러면서 급격한 사회 변화로 인해서 각종 사회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문제가 뭐냐면 공장이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제 공장이 있는 그 지역 쪽이 도시가 된단 말이에요. 인구들이 막 몰리고 하면서. 그래서 도시화가 이루어지는데 이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도시 인구가 엄청나게 증가는 하지만 그러니까 농업사회에서 도시중심의 산업사회로 하게 되는데, 이 변화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계급의 변화도 나타나죠. 그래서 중간 계급인 그 산업 자본가, 전문직 종사자, 부유한 평민층들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본력 생기고 경제적 여유가 생기니까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제 정치적인 권리를 요구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정치 참여 하겠다라고 이제 영향력 확대가 되는 게 이제 바로 중간 계급. 우리 그 혁명할 때, 시민혁명할 때 얘기 한번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급격한 도시화로 뭐가 생기냐면 도시 문제가 생깁니다. 도시 문제라는 건 뭐냐면 좁은 땅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같이 그러니까 그 여러 사람들이 이제 살게 되는 일이 생기면서 일단 인구 과밀 나타나겠죠. 좁은 지역에 많이 살다 보니까 여러모로 위생 편의시설이 이제 부족한, 이거는 이제 그 도시에 많은 인구가 집중돼서 있는 문제인 거고요. 거기에 그 공장에서 노동자들을 계속 이렇게 그 기계처럼 소모시키면서 그 작업 환경 자체가 지금 현대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노동자의 인권 뭐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최소의 비용으로 엄청나게 많은 그런 노동력을 뽑아내는 게 자본가들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작업 환경 되게 열악했고요. 임금 많이 안 주겠죠. 방금 얘기했던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원하는 게 자본가들이었기 때문에 노동도 장시간 시키고 심지어 애들한테도 아동 노동도 많이 이루어져서 이런 여러 그 문제를 발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동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게 지금 5번에 나와 있는 노동운동과 사회주의의 등장인데요. 일단 먼저 이 사람을 기계 취급하게 되면서 이 노동의 이런 열악한 작업 환경이나 막 이런 것들이 다 기계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기계가 없었으면 우리가 이런 착취를 당하지 않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그래서 기계 파괴 운동이라고 하는 러다이트 운동이 일어납니다. 러다이트 운동이 노동 문제의 원인은 기계가 문제다. 그래서 기계를 파괴하자라는 운동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를 결성하기 시작하냐면 노동조합을 결성하기 시작합니다. 노동조합을 결성하면서 임금 인상이나 노동 조건을 개선해 달라라고 요구를 하고요. 특히 뭐를 많이 요구하냐면 참정권 요구 운동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1차 지필 범위에서 있었던 차티스트 운동이나 그다음 선거권 개정 운동 그 각국에 요구하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게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정부의 노력을 보시면 영국은 그래서 그 노동자들이 원하는 것을 그 노동자들 인권, 그다음 노동 조건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법을 제정합니다. 그게 바로 공장법이에요. 그래서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장시간 노동을 제한하고 여성이나 아동의 그 노동 착취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 바로 이제 공장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산업화로 인해서 자본주의가 잘못된 거다. 자본주의적인 경제 발전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비판하면서 나타나는 사상이 뭐냐면 바로 사회주의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는 사회의 이제 전체적 정의 구현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정치 사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자본주의 국가, 자유시장 경제의 문제점을 얘기를 하면서 평등 사회,
여기서 이제 평등사회 주장이라고 돼 있죠. 평등사회 주장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공산체제, 자본주의 체제가 아니라 공산주의 체제를 지향을 합니다. 함께 생산해서 나누어 가지는 공산주의를 주장을 하죠. 평등사회. 재산의 평등까지 지향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회주의는 처음에 생겼을 때는 이제 초기 사회주의는 협동과 공동체를 강조해서 공산주의까지는 그렇게 많이 강하게 주장하진 않거든요. 그러다가 과학적 사회주의로 발달하면서 노동자들이 단결하고 이거는 사회는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계급 투쟁이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계급 투쟁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지켜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 대표 주자가 바로 칼 마르크스죠. 마르크스와 엥겔스 이런 사람들이 사회주의자로 이때 자신들의 정치적 사상을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이제 사회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회주의는 독일, 프랑스, 영국한테도 영향을 줘서 그 유럽 국가들의 이게 이제 과학적 사회주의가 유럽 국가들의 사회주의 정당이 출현합니다. 그러면서 그 국제사회에서 국제적으로 이제 노동운동을 전개하는데 이 사회주의자들이 앞장서게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산업혁명과 산업사회 형성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